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오전 9시 5분입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만 쉽지 않네요. 네. 오늘 다들 출근하셔서 일과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얼려서 점심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봐주시겠죠?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잭슨홀에서 빅커 신호주나 파월 입에 전 세계가 초긴장되어 있다. 오늘이죠, 오늘. 파월이 의장이 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 때문에 이번 나스닥이 약간의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그런 조정이 살짝 나왔는데 코인 쪽, 특히나 비트코인은 살짝 같이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매미 소리 좋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같이 즐깁시다. 살짝 조정이 나왔었는데 알트코인들이 저희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조금은 잘 좋은 모습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시들 조금 담궈 놓으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사지 언제 사냐? 나 분명히 얘기했다. 이럴 때 사지 언제 사냐?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는 천천히 이제 모아 가시는 겁니다. 좀 이미 모아 가시는 분들은 조금 정도 더 넣으셔도 될 것 같고, 내가 좀 내 수준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좀 모아가 보시는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이제 한국인은 안정적인 증시라던가, 그리고 뭐 이런 좀 안정적인 세팅을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만, 코인 시장도 이제는 좀 한 번 정도의 웨이브가 희망적인 웨이브, 뭐 적게는 몇십 퍼센트에서 많게는 몇 배 정도까지 또 기회 비용이 이제 전달이 되는 부분이니까 도전해 보실 만한 그런 흐름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확률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 달러와 같이 국채금리 연중 최저 기록.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께 작년이었나요?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채권 사시라고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올 연초도 마찬가지예요. 뭐 작년 하반기 때는 진짜 채권이 제일 좋은 투자처더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때에 비해서 환율이 지금 비슷해요. 좀 이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걔는 세금도 없다니까? 걔는 수억을 넣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건물보다 그때 더 좋다 그랬죠. 그래서 채권을 지금 파시고 부동산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부동산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부동산도 이제부터 입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네. 하는 물가 피벗 조건 갖췄다면서 부동산 정책 효과 보고 결정하겠다.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죠, 한국은. 이 정신 나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저희들이 막 중국인들 욕하고 막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전 세계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다르고 중요시 여기는 게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굉장히 많이 살지 않으신가? SNS 같은 걸 보면서. 그리고 남들 눈치 보면서. 저희도 어렸을 때 말로 남사스럽다. 정내 싸움 나면 막 남들 눈치를 많이 보죠. 내 감정보다. 나의보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한테 떳떳하게 보이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 관점 속에서 한국이 부동산, 특히 좋은 곳에 사는 신축 아파트,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좀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우리 농담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원리에 친척이 뭐 논을 사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광 때문에 한동안 부동산은 그래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겠지만 이제 부동산이 금리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건 이제 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평균을 따고 갈 거다. 그래서 언제였죠? 24년 초에 제가 부동산을 사셔도 된다. 경매 같은 거 관심 있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다시 또 좋은 쪽의 부동산보다는 이제는 좀 저평가된 쪽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제는 다시 지방 쪽에 관심을 좀 두시는 게 나을 겁니다. 지방에도 막 소멸지역 이런 데 말고 어떤 곳이냐면 뭐라고 할까? 그래도 사람들이 좀 살만한 곳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교통도 좀 나쁘지 않고 저평가된 곳에 오시면
왜냐면 사람이 집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돌아다닐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금리를 이제 몇십 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애들이 분명히 이제 천천히 문제가 생겨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2030년이 좀 넘어가면 2030년이 넘어서 저는 한 40년까지는 버티지 않을까 싶은데 요 구간 어딘가에서 35년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이제 부동산이 이제 우하향하는 그림을 그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그렇게 이제 뷰를 잡고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투자성 부동산은 월세를 받는 장기 투자성 부동산은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공장 근처의 상업가를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이제 투기성, 이제 집값이 오르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또 서울권에서 경기도권에서는 이제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 부분 제가 좀 조회가 좀 없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의 내수 발목이 잡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집값은 자금하면 안 된다. 근데서 아마 한국에 대한 금리는 미국보다 좀 늦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금리 인상을 먼저 했어요. 그죠? 불과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이 왜 금리를 올리고 있냐 하면서 막 욕지럭거리를 하던 인간들이 지금 와서 왜 미국은 금리 떨어뜨린다, 우리는 금리 언제 떨어뜨리냐 욕짓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숭이라고 제가 많이 표현을 하죠. 그죠? 맨날 뒷북치고 다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이런 물가를 적절한 수익장에 잡기 위해서는 한국 금리, 기준 금리도 이제는 일단 뭐 은행 한다고 막 녹을 하지만 그래도 기준금리 낮추기 좀 쉽지 않을 거고 많이 못 낮출 겁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행 금리도 높게 잡을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금융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안정주, 고금리주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 상환보다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돼요. 빚을 좀 쪼아야 돼요. 그렇지만 물가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낮추고 은행에서 이제 금을 높이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사실 잡는 방법은 쉬운데 얘네들도 전부 다 비리에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빚값 잡는 건 사실은 되게 쉽거든요. 이거 거래세를 없애버리고요. 거의 최저로 낮춰버리고 보유세를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보유세를 확 올려버리면 됩니다. 너무 좀 부동산을 많이 좀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 억울하지만 이거는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래는 막 자유롭게 되니까 물량은 풀려 나갈 거고 들고 있는 건 부담되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단순한 얘기거든요. 참.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중에 기득권들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 계시죠. 기득권층 분들께서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불안해 대출 사절, 대출 금리 계속 올리고 있다. 은행들,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노인 60% 원금 월 50만원도 못 받는다.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AI 고점론 최저마, 저는 AI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품권 가격이나 유동쇼크 날렸다. 스마트폰 1위 지켰다. 물량이 많으니까 현대기아차, 시종,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매미소리가 우렁찹니다. 그죠? 겨울이 되면 이런 소리가 또 그리워질 수도 있겠죠. 네. 지금은 참 시끄럽기도 하고, 쟤들도 이제 장가 가려고, 시집 가려고, 열심히 왕왕 울어대는 것 같아요. 자, 환율입니다. 환율이 살짝 또 반등을 했어요. 그쵸? 1320원 정도 약간의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한 1280원 정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반등의 목표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환율 또 한 배팅을 이제는 또 1360원 근처에서는 또 쇼 가지고 사방을 또 배팅을 또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갈피가 조금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에나는 살짝 또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구 아래에서는 사실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 아래로 갔나? 못 갔네, 그치? 살짝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유가도 약간에 대한 반등, 약간의 반등이 일어났어. 순간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살짝 또 반등할 만도 하겠죠. 그죠? 빅스 차트입니다. 또 공포지수가 살짝 또 반등을 하면서 요 구간이었나요? 살짝 팜력 지수에서 살짝 반등을 하면서 이제 그 S&P라던가 이게 S&P 그 공포지수거든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주가를 좀 정체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걱정할 만한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오늘 약간의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쵸? 우리가 886이었나요? 886에 좀 찍고 요 정도에서 쇼각을 노려보자라고 했었었는데 거의 이제 오늘 또 약간의 돌파가 나오면서 더 강하게 나오고 지금 조정을 살짝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요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겠죠. 그쵸? 요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 건 요거는 뭐 그냥 상승지골이 높았으니까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림 안에서 뷰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요 구간에는 한 매수 한번 잡아보면 또 단타성 매수가 또 가능한 존이 되니까 넣고 잘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홀딩 하지는 마세요. 지금은 네. 아까 전에 코인 같은 그런 애들 차라리 홀딩 하는 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도 뭐 쏘쏘한 그런 부분이네요. 그쵸? 네. 나스닥도 뭐 좀 나스닥이 조금 더 약세네요. S&P보다 확실히 우량주보다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그 엔비디아도 조정을 좀 주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앞으로 여기서 한동안 좀 머물겠죠. 한동안 좀 머물다가 조정을 좀 주고 뭐 올렸다가 빠지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오게 되면 쫄지 마시고, 이건 이건 몇 년 동안 장투하셔도 되는 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단타 존, 말 그대로 단타. 그때 말씀드렸죠. 100m에서 단타 가능할 거라고. 그 정도 기억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차트 하나 보고 갈게요. 저희들이 계속 옛날 추천됐다. 그냥 모르겠으면 이거 사라. 그죠? KTNG. 잘 간다, 그죠? 아무튼 이 종목 자체가 뭐 그렇게 급등락을 보여주는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10만원 넘어가서 기분이 좋다. 네이버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네이버도 뭐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이고, 한국 증시들이 좀 맛있어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카카오도 이제는 지금 밑에를 막 잡으면 잡아보려고 했는데, 지금도 정찰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죠?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이 맛있는 애들 많잖아. 편하게 살 수 있는 애들도 많고. LG생활건강, 와, 예전에 여기서 추천드렸어. 다시까지 와버렸네? 이제 다시 또 관심있게 보시면 되고. LG화학은 잘 모르겠다. 그죠? GS건설 같은 것도 잘 모르겠으면 사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쵸? 대한항공 화이팅! 네, 하여간 이제 힘내고 있네요. 이제 갈 때 됐지. 너도 좀 가자, 이제. 27,800원까지, 25,000원 넘어가야지. 그지? 네. 이런 것들을 홀딩 하는 거예요. 장기 홀딩이. 변화가 없더라도. 실력이 되면 뭐, 줄이고, 느리고 하면서 매집처럼 해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이죠. 코인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왔다 갔다. 뭐, 사실 비트코인 자체는 큰 변화는 없죠. 얼마 전 생방송 때였습니까? 생방송 때 요 자리를 기준으로 단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녹화방송 때도 말씀드렸고 생방송 때도 말씀드렸고, 이틀 3일 됐나요? 그래서 목표가를 요 정도 1차 목표가 정도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많이 가면 최대 목표가. 근데 여기서 일단은 멈췄죠. 그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대해서 단타 매도 시그널을 주체할 수 있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 또 뭐라 그랬냐면, 이 양봉이 되돌림이 진행이 되면 또 한 번의 단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등이 또 증량을 했죠. 이런 것들은 사실 선물을 할 때 매력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현물할 때는 이런 정도 변호성 가지고는 맥스 매력을 느끼기 쉽지 않으실 거고. 그죠? 지금 또 들어가도 되느냐? 지금 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손절을 넣어서 컷을 잡으면 될까?
추세적 로스컷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죠? 바로 깨지고 좀 그러니까 요번에는 요 정도 손절까지 잡으면 될까요? 그죠? 6만 달러 정도 이탈되면 조기에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 정도 손절률 주시면서 이제 성공하게 되면 12,000 살짝 넘어가서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ABC 12,400 정도까지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은 조금 낮습니다. 다만 이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들은 우리가 알트코인 차트가 되거든요. 계속 말씀드리는 알트코인 차트. 에이브는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나중에 돈 뭐 주면 또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선두주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가을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징조가 지금부터 9월달, 8월달에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좀 긍정적인 쪽으로 지표가 조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물량을 조금 담아놔도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풀베팅은 하지 마시고 조금만 담아 두십시오. 그리고 원래는 자산이라는 게 포트폴리오 배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안전한 데 좀 많이 담아 주시고, 이 코인도 저도 이제 시드를 조금, 이제 다음 달 정산을 해가지고, 주식시를 좀 팔던지, 아니면 남는 돈, 적금 만기를 내일 다음 달 되니까, 그거 좀 넣어 보든지, 그렇게 해서, 많이는 못 넣을 것 같아요. 한 수백 선에서, 넣어 보도록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비 나오면 땡큐죠, 그죠? 지난번에 그 누구냐, 차 산다고 했던 거? 성공하면 BM 따르릉이고 실패하면 모닝이다 했던, 그거는 실패했어. 실패해서, 모닝을 살까? 모닝 또 살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도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알트코인 BTC 차트들이 지금 바닥에서, 그래도,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띄고 있어요. 긍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클레이튼 같은 건 많이 올랐네. 클레이튼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게 시그널이라고요, 그죠? 많이 올라버렸죠 이미. 여러분들 쉽잖아,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터지는 이런 것들. 그리고 하락 추세를 완만하게 만들었다. 이 두 가지 시그널만 보셔도 바닥 잡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뿔배팅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볍게 툭 던져 놓으시면 걔네들 수익으로만 또 여러분들이 이제 부업으로 즐기실 수 있다는 거지. 큰 돈을 벌려고 막 노심초사해버리면 또 다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리플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솔라나 다 나쁘지 않습니다. 세이트론 등등등등. 트론이 강하네요, 그죠? 트론 나중에 한 200원 정도, 초반 205원 정도에 살짝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고 10% 손절인가요? 주봉이 너무 머네요. 죄송합니다. 205원 잡았네. 이 정도 잡아야 185. 한 번 정도 더 갈라나? 조금 너무 이게 추격이라서 이거는 경살 정도만 넣어놓고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것들 도전해볼 수 있겠죠, 그죠? 파워레저 이런 애들도 나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사실 알트코인이고 잡주잖아요. 일거리가 되는 그 대금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71억 정도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툭툭툭 이렇게 해서 그냥 톡톡 쏘면 익절하고 쏘면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직진하지만 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식이나 이런 코인을 따지자면 매매를 하실 때 있잖아요. 그냥 굳이 따지자면 이런 모양일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표적으로 조금 약하긴 하거나 거래가 좀 더 실렸거나 이런 자리 거래가 좀 많이 실렸거나 많이 실렸으면 클레이튼처럼 많이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요거 지금 지표적인 증거는 조금 약하지만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가을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칠리즈 같은 경우도 여기 저점이 딱 터지죠, 그죠?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존버 하시면 안 됩니다. 슈팅 나오면 팔고, 슈팅 나오면 팔고, 존버는 잘라주고 존버 하셔야 돼요. 잘라주고 존버. 이게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다 먹지 마시고 밥만 먹잖아. 아껴 먹어야 됩니다. 천천히 먹으셔야 돼요. 다 먹다가 체하면 다 토해버려요. 아시겠죠? 천천히 누구는 얼마까지 간다, 얼마 가격을 맞췄다, 여기서 살아 주구장창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기서 미친놈 여기서 막 살아 막 해가지고 결국 지금 여러분들 개털되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는 아니지만 주변 분들 보면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유튜버들 잡스러운 애들 물론 저보다 구독자는 많겠지만 저보다 오래되지 않은 여러분들 어그로 당겨가지고 10배 간 코인 100배 갈 코인 공개한다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듣기는 좋지만
그게 한 번 다쳐버리면 답도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런 때 잡으시고 나중에 슈팅이 좀 나오면 5에서 10%, 10% 정도 바라보지 않을까 싶은데 한 10% 오르면 한 3분의 1절 정도 적어도 꼭 반드시 팔고 나서 반 정도 팔고 나서 반으로만 들어가시는 그 정도. 그러면 그것도 해도 괜찮잖아.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그 남은 돈은 또 안전한 데 보관해두고 있으면 되잖아요. 다음 주기를 기다리고. 아니면 뭐 생각보다 더 많이 갔다. 흐름이 좋아졌다. 돈이 들어온다 하면 다른 것들 또 비슷한 내가 샀던 종목에 출발하기 전의 모습, 좋은 조건에 맞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가지고 진입각을 보셔도 좋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다. 다행이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천천히 모으십시오. 왜냐면, 일단은 변수가 좀 많아요. 그죠? 우리 10월달에 변수가 좀 많은데, 승부를 볼 수 있겠지. 근데, 제가 좀 여기서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그 순간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걔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악재가 아니라, 그 금리 인하의 그 원인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그림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게 또 인플레이션 또 자극해가지고, 또 시장에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초기는 괜찮다. 그리고 연말 또 대통령 선거가 바뀌면 정책 막 하면서 또 이슈가 또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코인 입장에서는 또 우리 마운트 곡스 사태에 대한 그 비트코인 그 갚는 거라고 하죠. 그게 이제 부채 상환이 이제 10월, 11월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끝난다고. 그러면 또 코인 입장에서는 또 그건 또 호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을에 하여튼 변수가 되게 많다. 이 변수의 승부는 보되 목숨 걸지는 말자.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유 자금이 되는 대로 지금 가격도 좀 싸니까, 그리고 그러면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으니까 천천히 모아가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농사 시작이죠. 감사합니다.